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?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다 싶을 때요. 오늘 우리가 다뤄볼 이야기는 바로 이 만성적인 걱정, 이른바 걱정의 덫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겁니다. 나쁜 일이 일어날 거야? 그리고 난 그걸 감당할 힘이 없어. 바로 이 생각, 이 무력감이 바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걱정의 덫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믿음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걱정의 덫이라는 건 내가 곧 닥칠 재앙에 너무나 취약하고 그걸 해결할 능력은 하나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. 이게 반복되다 보면요. 정말 평범한 하루하루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협으로 가득 찬 그런 지뢰밭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럼 첫 번째로 이 걱정의 덫이 대체 어떤 모습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. 희진 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. 희진 씨 사례를 보면 이 덫에 정말 단단히 갇혀 있다는 게 느껴지죠. 몸이 계속 아프고 피곤한데 병원에 가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잖아요. 근데 본인은 확신하는 거예요. 이건 분명 암이나 백혈병 같은 큰 병일 거라고.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주변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죠. 그러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실제로 아픈 건데 희진 씨의 마음은 이걸 곧 닥칠 끔찍한 재앙의 신호라고 해석해버리는 거예요. 한번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기가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. 근데 이게 꼭 희진 씨처럼 극단적인 경우만 있는 건 아니에요.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. 영화 What About Bob이나 미녀는 괴로워 같은 작품들만 봐도 걱정 때문에 일상이 마비된 캐릭터들이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어떤 특별한 사람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아주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거죠. 자, 그럼 이런 걱정의 덫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? 그 뿌리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. 놀랍게도 그 시작점은 우리의 아주 어린 시절인 경우가 많습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부모님이 늘 병이나 돈, 사고 같은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위험하다면서 아이를 너무 과하게 통제하거나 혹은 집 자체가 불안한 공간이었다면 아이는 뭘 배우게 될까요? 세상은 위험한 곳이구나. 나는 약하고 언제든 나쁜 일이 생길 수 있구나. 이런 생각이 어린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는 거죠. 그리고 그 생각은 어른이 되어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. 아까 이야기했던 희진 씨의 경우도 딱 그랬어요. 아버지가 건강에 너무 집착해서 정말 작은 상처 하나에도 병원으로 달려가셨다고 해요. 이걸 보고 자란 희진 씨는 뭘 배웠을까요? 맞아요. 세상은 언제든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곳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학습한 거죠. 이게 바로 희진 씨의 걱정의 덫을 아주 단단하게 만든 배경이 된 거예요. 자,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덫에 갇히게 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? 보통 세 가지 패턴으로 나뉜다고 하는데요. 한번 살펴볼게요. 첫 번째 반응은 그냥 항복해버리는 겁니다. 그래, 재앙은 어차피 일어날 거야.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늘 최악의 상황을 감시하고 경계하면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지치게 만들어요. 두 번째 반응은 회피, 즉 도망치는 겁니다. 불안을 조금이라도 느낄 만한 상황은 아예 만들지를 않는 거죠. 예를 들어 비행기 타는 게 무서우면 절대 안 타고 혼자 걷는 게 불안하면 절대 혼자 나가지 않는 식으로요. 이렇게 자꾸 피하다 보면 결국 내 세상이 점점 더 좁아지게 되겠죠?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반격이에요. 근데 이게 두려움에 건강하게 맞선다는 뜻이 아니에요. 오히려 그 반대죠. 두려움을 이겨보겠다고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이상한 미신에 집착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일부러 막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. 이것도 결국 두려움에 휘둘리는 또 다른 방식일 뿐이죠. 자,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이 덫의 정체를 알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까지 알았다면 이제 여기서 빠져나올 방법을 찾아야겠죠? 어떻게 하면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?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. 그건 바로 세상이 너무 위험해 라고 느끼는 그 감정이 사실은 과거 경험 때문에 심하게 과장되고 왜곡된 생각일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. 이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야 합니다.
덫에 갇힌 사람들은요, 늘 가능성에만 집중해요. 만약에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?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? 이 만약에라는 세상은 끝이 없거든요. 하지만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가능성이 아니라 개연성, 즉 실제로 일어날 확률에 집중해야 합니다. 그 끔찍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? 이렇게 질문을 바꾸는 거죠. 이게 위험을 그냥 무시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. 오히려 더 냉정하게 현실을 보자는 훈련이죠. 자,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. 첫째, 그래,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0은 아니라는 걸 일단 인정해요. 하지만 둘째, 그 일이 실제로 나에게 일어날 확률, 즉 개연성이 과연 얼마나 될지 아주 현실적으로 따져보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연한 가능성의 공포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계산한 확률에 근거해서 내 삶을 바라보기로 선택하는 겁니다. 이게 바로 마음 훈련의 핵심이에요.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목표는 바로 이거예요. 끝없이 나를 괴롭히던 그 걱정의 에너지를 나를 돌아보고 성장시키는 생각의 힘으로 바꾸는 것.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. 결국 걱정의 덫에서 빠져나온다는 건 그동안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수많은 선택지를 다시 내 손에 쥐게 된다는 뜻이거든요.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. 자, 마지막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만약 이 지긋지긋한 걱정이 더 이상 여러분의 길을 막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?